이 리뷰에서는 스웨덴 스윙 트레이더 크리스천 KUNAMAG의 거래 전략과 개념을 검토합니다. 크리스천은 돌파 전략을 통해 수천만 달러를 모은 개인 펀드 트레이더입니다. 크리스천의 성공 규모를 측정합니다. 2013년 그의 거래 계좌는 9,100달러였습니다. 2018년에는 14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9년 7월에는 400만 달러, 2021년 3월 현재 크리스천 계좌는 8,2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누구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놀라운 성과입니다. 오늘은 그의 구체적인 매매 설정 기준과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2011년에 데이 트레이더로 시작했고 처음 2년 동안 4번이나 트레이딩 계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낮은 시간대에서 벗어나 더 멀리서 시장을 관찰하는 스윙 트레이더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저는 데이 트레이딩에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전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포천의 크리스천이 말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가 포지션 크기와 위험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포지션의 30% 이상을 하룻밤 동안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포지션 크기가 계정의 1020% 사이이고 포지션당 위험 범위가 0.251%라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계좌 규모가 1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포지션 규모는 1만 2만 달러가 되고 포지션당 위험은 2,500일 0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의 계좌가 수백만 달러 미만이었을 때를 지적합니다. 그는 포지션당 0.51, 5%의 약간 더 높은 위험을 사용했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몇 퍼센트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실패할지도 모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위험 개념과 포지션 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그가 사용하는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크아웃 트레이드는 크리스천이 선호하는 전략이며 그는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수천 개의 주식을 연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의 접근 방식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것들은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즉 2050% 이상 움직이고 잠시 뒤로 물러나 옆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움직입니다. 크리스천은 처음에는 1일 차트를 사용하여 지난 12주 동안 이상적으로 3100% 사이에서의 큰 움직임을 찾습니다. 다음 단계는 횡보로서 질서있는 풀백 박스를 찾는 것이며 횡보는 2주에서 8주 사이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횡보 중의 가격 급등은 10일 및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상승하며 50일 이동 평균선도 그 뒤를 따릅니다. 크리스천의 조언은 주식이 횡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장기 거래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 중 최저가를 손절매 포지션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위험 보상 지표가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가격 변동 범위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평균 범위가 5%인 경우 손절매는 결코 5%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이후 거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크리스천은 진입 후 35일 사이에 주식의 1311을 매도하고 손절매를 손익분기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나머지 포지션은 주식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 따라 10일 또는 20일 이동 평균에 의해 지배되는 추적 손절매를 가져야 합니다. 가격이 이동 평균 아래에서 마감되면 거래가 마감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접근 방식 뒤에 있는 개념입니다. 크리스천은 저는 스윙 트레이더이고 1일 차트를 사용하여 진입을 찾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에도 적용됩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하며 우리 그룹에서 매우 유사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주간 차트를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시간대와 상관없이 기본 개념은 최대 보상으로 최소 위험을 달성하는 것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크리스천의 개념을 실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AAXN의 1일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초기에 3100% 사이의 가격 인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격이 100%에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질서 있는 횡보입니다. 횡보는 28주 기간 내에 발생하며 이해에서는 약 3주 동안 지속됩니다. 다음으로 이동 평균선에서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가격의 노란색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50일 이동 평균선의 추적 지지를 잊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입을 봅니다.
이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진입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캔들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크리스천은 횡보 기간을 벗어나면서 거래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손절은 그날의 최저가보다 낮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 기준을 설정했으면 거래 관리로 넘어갑니다. 기억하세요. 크리스천은 거래 시작 후 35일 후에 초기 포지션의 절반 또는 3분의 1을 매도하고 거래 잔액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손절 가격을 이동한 다음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1일 캔들이 마감될 때 매도한다고 말합니다. 이에서 우리는 노란색 20일 이동 평균이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고 따라서 여기에서 포지션을 매도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캔들이 완성될 때 내가 이런 유형의 거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위험 보상 요소입니다. 우리는 낮은 위험과 높은 보상 배수의 가능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근거를 언급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모든 것은 진입할 수 있는 좁고 높은 확률 영역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면 거래에서 낮은 위험과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거래 원칙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기 있는 거래 원칙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플래그 돌파는 모양 때문에 깃발로 명명되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장기간 상승한 후 횡보 기간이 이어지는 동일한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크리스천은 돌파가 발생한 직후 돌파 진입을 찾고 그에 따라 손절매를 정합니다. 크리스천은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거의 평평한 채널, 패칭적이고 상승하는 삼각형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차트 패턴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깃발 거래의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인기 주식인 테슬라에 대해 매수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가격 상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횡보로 이어지는 깃발 모양이거나 상승 삼각형입니다. 크리스천은 횡보 중 어딘가에 진입했을 것이고 곧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20일 이동 평균을 지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은 최소한의 위험과 최대의 보상으로 유지됩니다. 크리스천은 모든 것은 초기 위험의 520배 이상을 버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승률이 2530%에 불과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래는 작은 손실과 큰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정확한 종료 시점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가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최소한 20대 1의 위험 보상 비율을 달성했다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래네요. 크리스천이 말하는 주요 초점은 자금 관리와 위험 및 보상 개념에 맞춰져 있습니다. 원칙 자체는 보조적이며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천은 많은 훌륭한 트레이더들이 100년 동안 해왔고 같은 원칙으로 거래한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는 숫자 게임입니다. 확률의 게임이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확률이고 오차 한계가 클수록 우리는 흡수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위험 보상이 주요 요소가 됩니다. 위험 보상과 오차 한계가 어떻게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승률이 30%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거래 중 7개는 손실이고 3개는 가끔 발생하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크리스천이 손실 거래에서 각각 자본의 1%를 손실하고 이기는 거래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의 거래는 자본의 10%입니다. 그는 7%를 잃었지만 30%를 얻었고 이는 전체적으로 23%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당한 오류 허용 범위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천의 승률이 1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즉, 그는 9개의 손실 거래와 1개의 수익 거래를 했습니다. 이제 손실은 9%에 해당하고 수익 거래는 10%에 해당하여 전체 이익은 1%입니다. 따라서 저조한 성과도 수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손실을 작게 유지하고 수익성 있는 거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30% 승률에 의존하지만 위험 대비 보상이 더 낮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손실 거래에서 동일한 1%의 위험을 감수하지만 수익 거래에서는 4%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5%의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상이 낮을수록 오차 한계가 훨씬 더 낮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10%의 승률로 더 긴 패배 행진을 치면 전략은 손실되고 오차 한계가 발생하며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전반적인 수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선된 위험 보상 비율이 어떻게 더 많은 손실 거래를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거래 일지가 대부분 손실투성이지만 때때로 여기저기서 큰 수익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거래의 전부입니다. 10번 중 8번은 틀릴 수 있지만 몇 번이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크리스찬 접근 방식을 좋아하며 그중 많은 부분이 내 철학과 공감됩니다. 모든 것은 위험과 보상에 관한 것이며 특정 차트 패턴을 사용하여 개선된 확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